이번 시간은 가구 가공 작업 능력 단위 요소 두 번째 라우터 작업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시면은 능력 단위 요소 두 번째죠. 재단 작업하기 지난번에 다 끝났고 오늘부터 라우터 작업하기 들어갑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재단 작업하기에서 했던 문제들 간단하게 해봤던 거니까 빨리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mm에 80mm짜리의 긴 각재가 있다. 25T 두께의 각재를 이용하여 테이블 다리를 만들기 위해 250mm로 4개를 얻으려고 한다. 알맞은 재단기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때 4가지 있었죠? 패널소, 점핑소, 테이블소, 슬라이딩 테이블소. 이거는 답은 점핑소와 슬라이딩 테이블소가 있죠. 자르기 위해서 용이한 기계입니다. 자, 두 번째. 500mm, 500mm의 18T 판재를 가공하여 500mm에 200mm 두 개를 얻으려고 한다. 알맞은 재단기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거였죠? 이거는 테이블소였죠. 테이블소. 패널소나 슬라이딩 테이블소도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두 기계 같은 경우는 큰 부재를 얻고자 할 때, 큰 부재를 재단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편이 더 적합하다고 했죠. 자, 그 다음 300mm, 300mm의 50T 두께 두꺼운 판재를 가공, 리스토잉 한다고 했어요. 리스토잉 하여 20T 두께의 두 개의 판재를 얻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리스토잉 하는 기계는 뭐죠? 밴드소죠. 밴드소입니다. 자, 5mm의 얇은 판재를 하트 모양으로 가공하려고 한다. 알맞은 재단 기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얇은 판재고 하트 모양처럼 어떤 굴곡이 있는 것들, 당연히 스크롤소죠. 스크롤소.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제 재단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자 할 때 그거에 맞춘 기계를 선택하고 그 기계를 조작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야겠죠. 자, 두 번째 이제 본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라우터 작업하기 학습 목표부터 같이 읽어보시죠. 가공 작업을 선택하고 쉬운 전 기계 조정과 라우터 날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쉬운 전이 들어가고 기계 조정이 들어가고 날을 결정하고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면에 따라서 작업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선택이 돼서 라우터라는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선택이 됐을 때 쉬운 전도 해야 되고 기계 조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라우터의 날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조정하고 라우터 날을 결정한다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작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날물 탈부착 용도별로 작업량을 조정하여 라우터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적합한 날물 탈부착 어떤 작업이냐에 따라서 어떤 날물을 써야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라우터 전용 테이블을 제작할 수 있다. 보통 이제 라우터 테이블 전용 라우터 전용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요, 그 쉐이퍼라고 해서 아예 이제 풀세트로 해서 조립이 된 상태로 판매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많이 요즘에는 직접 이제 제작을 해서 테이블을 제작을 해서 라우터를 결합을 해서 사용하는 편도 많이 있죠. 자, 라우터 작업 후 기계를 점검할 수 있다. 점검 당연히 해야겠죠. 점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라우터 또는 트리머라고 되어 있어요. 라우터 또는 트리머. 보면은 목재 성형 기계고 목공 기계 꽃이라고 합니다. 목공 기계 꽃. 그러니까 목공 부분에서 단순하게 네모나고 조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테이블소 하나만으로도 다 되지만 어떤 부분을 둥글리는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엣지 부분, 모서리 부분의 가구 모서리 부분을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둥글리게 하는 작업도 있고 어떨 때는 샤프하게 딱 사선 처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죠. 그런 어떤 가구를 성형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따졌을 때 성형기계고 목공기계의 꽃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라우터랑 트리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둘을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각의 기능이나 활용 방법이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이제 보시면은
기계의 크기에 따라서도 보통 이제 원핸드 한 손으로 좀 다뤄지는 것들은, 그리고 그다음에 모터의 힘이 조금 약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명칭, 기계 명칭상 트리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투핸드, 양손으로 작업을 해야 될 만큼 모터의 힘이 강하고, 강한 만큼 그만큼 그 가공이 넓은, 가공이 심한 날물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또 라우터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둘 다 라우터라고 하기도 하고 둘 다 트리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 방식이나 작업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신 모터의 크기나 힘의 크기 때문에, 날물을 좀 더 큰 걸 쓸 수 있고 큰 걸 쓰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명칭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마력수 때문에 그냥 차이를 두는 것 뿐이지 굳이 차이를 두진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트리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할 때는 두 가지 다 사용하실 거예요. 트리머 같은 경우는 전원 스위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손잡이 커버가 존재합니다. 이 위쪽 부분에 여기 튀어나온 날물을 낄 수 있는 부분 구동축부터 이 모터까지가 하나의 파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랗게 둘러 있는 부분은 요 밑에 부분이 또 하나의 파츠가 되어 있어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파츠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버 조정, 이 커버를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은 위아래로 이 톱니 부분 보이죠? 톱니 부분에다가 여기 부분에 톱니가 달려 있어 가지고 높이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물을 얼마큼 더 튀어나오게 할 것이냐, 날물을 얼마큼 길게 긴 거를 써도 되겠지만은 긴 거 쓴다기보다는 얼마큼 튀어나오게 할 것이냐, 또 조금만 내밀 것이냐, 이런 부분을 커버로 조정해서 이 커버를 높낮이를 조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콜렛이 있고요. 콜렛은 이따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오른쪽 라우터 가시면은 얘보다는 상당히 좀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죠. 보면은 깊이 미세 조절 장치라는 것도 있고요. 이 부분을 세팅을 통해서 이 치수가 되어 있는데, 치수를 통해서 내가 이 바닥으로부터 얼마큼 밑으로 내릴 것이냐를 부분을 세팅을 하고선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 기둥 부분이 여기에 부딪히면서 더 이상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게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제한을 둬서 넌 더 이상 내가 힘껏 내리 눌러도 어느 미리 이상, 내가 설정한 미리 이상 튀어나오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 좀 유용하겠죠. 플런지 잠금 레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변 속도 제어기, 속도 제어기 있죠. 여기 속도 조절 똑같습니다. 모터의 RPM 속도를 좀 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잡이가 있고 스위치 잠금이 있고 전원 스위치가 있고, 보통 이제 전원 스위치만 눌러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전원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스위치를 잠금을 눌러주게 되면 계속 전원이 들어온 상태로 굳이 이 방아쇠, 스위치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한 손인 양손을 좀 자유롭게 사용하더라도 기계는 계속 구동되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집진 후드가 있고 스핀들 잠금이라고 있네요. 스핀들 잠금. 스핀들 잠금은 뭐냐면요, 이 날물이 들어가는 이 콜렛이 있잖아요. 이 구동축을 이제 날물을 끼고 탈부착을 할 때 이걸 통해서 그 구동축이 돌지 않도록 고정시켜주고 스패너로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잠그는 방향은 잠그는 방향, 풀 때는 푸는 방향 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스핀들 잠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콜렛이 있고요. 콜렛 두 개 다 콜렛이 있죠. 그 다음에 터렛 멈춤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깊이 미세 조절 장치를 멈추게 해주는 멈춤 장치가 있고요. 카피링 잠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카피링을 쓰시게 되면 쓰겠지만 이제 실습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잠시 잊고 지나가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한번 넘어가서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라우터 날물 형태 및 구분입니다. 라우터 날물 형태. 지금 교재에 보시면은 쭉 날물이 쭉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가공하는 건지 예시도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짝지어 놨는데, 보시게 되면은 라운딩 오버비트, 라운드 오버비트라고 합니다.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 딱 맞게끔 가공이 되겠죠. 이렇게 모양 유추가 되시죠.
이 목재를 라운드를 하려면 비트는 거꾸로 오버 비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챔퍼 비트 45도 비트입니다. 챔퍼 비트 45비트.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얘는 그냥 45도로 그냥 그대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또는 코브 비트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비트가 라운드다 보니까 여기가 라운드 오버로 깎이죠. 역 라운드로 깎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딩 비트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전에 이제 집 부분, 집의 방에 천장 부분과 벽 부분의 경계를 나눠주는 몰딩을 쭉 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양이 자체가 몰딩처럼 생겼다 해서 몰딩 비트입니다. 자, 요거 특징 한번 보시게 되면요, 뭐냐면요. 지금 일단은 여기 부분, 날의 두께를 한번 보세요. 날의 두께를 보면 얘랑 좀 달라요. 뒤에도 나올 거긴 한데 각각의 날을 물 수 있는 이 지름이 좀 다릅니다. 지름이 좀 달라요. 얘를 확대해서 크고 얘를 축소해서 작고 하는 게 아니고요. 라우터를 쓰는데 여러 가지 두께의 날물을 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감안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죠. 전에 넘어가서 다시 전에 보시게 되면은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베어링들이 달려 있어요. 베어링들이 달려 있는 것들은 뭐냐면요. 이 베어링이 이쪽 부분 목재의 엣지 부분이나 면 부분을 타고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깎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어떤 특정한 그 면 한쪽에 면을 두고 쭉 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면이 울퉁불퉁 했을 경우에는 여기 값도 똑같이 울퉁불퉁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이런 모양이었다, 이런 모양으로 쭉 연결되는 부재다, 목재가 이어졌다 그러면은 이 베어링이 여기를 타면서 꿀럭꿀럭 하겠죠. 그럼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꿀럭꿀럭 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쪽 벽 쪽에 붙은 모양을 그대로 위에다가 똑같이 복사를 해줘요.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라운드 비트를 사용하실 때는 이 엣지 부분 또는 면 부분이 평평하거나 좀 일자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직선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다음 보면은 이제 비트들도 마찬가지로 두께가 다양하죠. 두께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형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도브테일 비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짜맞춤 할 때 도브테일 짜맞춤이라고 하죠. 주먹장. 그 형태로 비트를 가공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여기는 V온 비트라고 되어 있고, 보통 이제 V온 비트 같은 경우에는 서각할 때 쓰기도 해요. 글씨 쓸 때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자 비트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이 그 날의 지름에 따라서 좁은 거, 넓은 거, 더 넓은 거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지금 요 옆에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동일한 사이즈처럼 되어 있는 날물들도 존재한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 라운드 노즈 비트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형태를 그냥 그대로 느낄 수 있겠죠. 모양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있냐면 베어링이 없어요. 그죠? 베어링이 없고, 차이를 보시게 되면은 이 베어링 있는 비트들은 다 우측이나 이제 얘를 부재를 돌린다고 했으면 좌측, 특히 엣지 부분이 가공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베어링이 없는 비트는 어떻게 돼요? 양쪽에 다 부재가 존재해요. 홈이 있다는 뜻이죠. 홈을 판다는 뜻이에요. 나무의 가운데를 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도 다음 거 보면 패턴 비트 일자인데 여기에 베어링이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도 날물이 뭔가 홈을 파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또 베어링이 되어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보면은 어떤 식으로 쓰냐면요. 여기에 이 지그지그한 좀 별로 좋지 못한 나무의 면이 존재를 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를 뭔가 모양을 똑같이 하고 싶어요. 일자로 잘 이쁘게. 테이블스로 그냥 잘라도 되겠지만은 이런 식이죠. 지그지그 돼 있는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를 안쪽을 파고 싶은 거예요. 뭔 의미인지 보시겠어요? 여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라운드를 따고 싶은데 여기를 얼추 그냥 밴드소나 스크루소를 이용해서 좀 따고 나서 좀 가공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부분 베어링이랑 이 날물이랑요 일치해요. 일치가 두께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 한마디로 밴드소의 단면이죠. 거기 위에다가 직각이 잘 잡혀 있는 어떤 특정 부재를 놓습니다. 놓고요. 놓고 여기 이제 프레스를 하는 거죠. 압축기로 이제 프레스를 하게 된 다음에 베어링은 여기를 타고 가고 여기 부분은 비트가 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본 떠진 패턴을 그대로 얘가 똑같이 따라서 해준다. 그래서 패턴 비트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실제로 저기 날물을 실습 영상에서 한번 보면서 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기관에 나와서 수업할 때도 한번 꼭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슬롯 카타 비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명칭은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제 슬롯 말 그대로 슬롯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목재에 엣지 부분도 가능하고 그다음 면 쪽에도 가능하겠죠. 근데 면 쪽에는 대부분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슬롯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트들은 이제 슬롯도 되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슬롯 부분을 여기 이제 분해를 하게 되면요. 여기 끼고 여기 다시 또 슬롯을 또 날물을 장착하고 또 가운데 뭔가를 끼워주고 날물을 장착하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의 동일한 사이즈의 부재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 두께만큼의 높이를 조절해서 가공하게 되면 얘와 똑같은 날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그 집성판에서의 핑거 조인트처럼 그런 모양이 생깁니다. 이것도 좀 이 이미지만 가지고서는 설명이 힘드니까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넘어가시고 실습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스파이럴 비트라고 되어 있어요. 스파이럴 비트. 이거는 보통 이제 조각이나 홈파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좀 그 가공 단면이 되게 매끄럽고 그 다음에 이 바닥 부분도 상당히 매끄럽게 싹 이제 절삭이 되는 그런 날물의 형태예요. 근데 보통 이제 홈파기 비트 할 때 아까 봤던 일자 비트도 쓰지만요. 일자 비트 쓰지만 이 스파이럴 비트를 또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면 이제 이런 홈 부분으로 톱밥 배출이 유용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샹크 값이라는 게 있어요. 샹크 값. 샹크 값이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아까 설명한다고 했던 여기 콜렛이죠. 콜렛. 콜렛 부분이 그 가운데 그 콜렛 부분의 지름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얼마냐는 그 지름이 바로 샹크라는 거예요. 샹크. 자, 한번 뒤로 넘어가 보면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고 여기 있네요. 자, 콜렛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콜렛 보시면은 여기 부분에 따임이 존재하죠. 이렇게 뭔가 따임이 존재하고요. 보통 이제 날물이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날물이 이렇게 해서 관통을 해요. 관통을 한 다음에 이 너트 부분이 이제 기계 모터 구동축에 한번 물리게 되고 꽉 조여지게 되면은 이 콜렛이 이 너트가 눌리면서 콜렛이 이 따임이 가운데로 오므라듭니다. 오므라들면서 날물을 잡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보면은 8mm, 12mm, 12.7mm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콜렛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날물의 이 S 샹크값이 다른 거예요. 보통 이제 얘는 8mm 정도 돼 보이고 얘도 8mm, 얘는 6mm 정도 날밀 것처럼 보여요. 그다음 얘는 12mm 정도. 6mm 날물은 보통 저기 트리머에 쓰죠. 트리머에 쓰이고요. 아까 작으니까요. 그다음에 8mm, 12mm 뭐 이런 12.7mm 정도 돼 보이는 이런 친구들은 또 라우터에서만 많이 쓰이고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요거부터 넘어가서 설명해 보도록 하죠. 가공 대상 있네요. 주요 가공 대상은 합판, MDF, 집성판재, 원목 등 모든 소재에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가공 범위는 타공, 구멍도 가능하죠. 일자 비트를 끝까지 쭉 내리면 타공이 되겠죠. 그 넓이만큼.
그다음에 홈파기 가능하고요, 면치 가능하고요, 절삭 가능하고 조각, 곡면 가공 등의 날물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하게 응용하여 작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 한 기계 하나만으로 구멍도 뚫고 홈도 파고 엣지도 트림하고 면도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재단 같은 것처럼 절삭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각도 가능하고요. 아까 전에 그 V1 비트 아시죠? V1 비트 V1 비트로 세밀한 것도 조각 가능하고 넓은 것도 조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곡면 가공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공기계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지그를 사용해 가장 다양한 형태로 가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여러 가지 지그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하게 응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공 방식. 작업 내용에 적합한 날물을 선택하여 라우터에 장착한 후 부재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원목 가공 시 날물 회전 방향과 공구 진행 방향에 유의하여 가공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제 보통 이제 주의사항부터 먼저 보고 설명드릴게요. 스위치를 넣을 때는 비트를 재료에 분리해서 넣은 후 넣어준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스위치 킬 때는 이 비트가 구동이 한 번에 원하는 RPM까지 한 번에 확 돌리는 게 아니고요. 점점 조금씩 빨라지는 형태로 돼 있어요. 아주 그게 미세한 시간 아주 작은 시간 동안 확 제껴주기 때문에 비트를 부재된 상태로 켰을 경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비트가 깨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목재가 심하게 손상되겠죠.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그 기계를 손에서 놓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날물에 목재가 단 상태에서 키면 안 된다. 그런 뜻이고요. 비트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므로 작업 방향도 동일한 방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시운전으로 사용한다. 이거는 뭐냐면요. 비트를 체결한 다음에는 이 비트가 잘 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운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트는 초경 팁으로 되어 있는 것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초경 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좀 강력한 보통 주척의 날보다 절삭하는 애들은 요 날 부분이잖아요. 이런 날 부분들.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더 강한 날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이 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초경으로 되어 있는 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스처럼 테이블스도 판이 자르는 게 아니고 판 끝에 삐쭉삐쭉하게 달려 있는 부분에서 가장 앞부분 쪽만 그 팁이 자르는 거잖아요. 재단을.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날물을 사용한다라고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설명 한번 해보죠. 요거 이제 빈 칸에다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목재가 존재를 합니다. 목재가 존재를 하는데 비트가 지금 일자 비트를 끼든 뭐 라운드 오버 비트를 낀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비트가 있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껴지잖아요. 기계가 한마디로 뒤집어 엎어진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물은 지금 사진 보이는 것처럼 껴진다고 가정하시면 돼요. 그 기계가 요 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위에. 자, 기계는 구동을 하게 되면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모터가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자, 그리고 부재가 존재하고 이 기계를 이쪽에서 갈 거냐, 베어링을 여기 타고 갈 거냐, 아니면 베어링을 이쪽에서 타고 이쪽으로 갈 거냐예요. 좀 다르죠. 어떤 거냐면 얘는 이렇게 갉아먹으면서 가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갉아먹으면서 가는 방식이고 얘는 여기서 위에서 굴러가면서 가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세요? 얘는 앞쪽에서 이쪽으로 도는 순간 부재가 만나면서 저항을 느끼면서 갈면서 가는 거고요. 이쪽 우측에서 간다고 쳤을 때는 이쪽에서 이쪽에서 우측에서 간다고 쳤을 때는 비트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힘으로 이쪽으로 밀착해 주지 않으면요 굴러가는 방향 때문에 기계가 앞으로 막 전진해요. 힘으로 그걸 제어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거나 하는 이런 옆에 측면에서 돌면서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꼭 저항을 느끼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절대적으로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죠. 목재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재가 이렇게 해서 타공을 해놨어요. 감원대 구멍을 뚫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쪽도 비트, 베어링 비트 이용해서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래도 하고 싶어요. 여기는 이제 없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저항을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가요?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부재를 좌측에 두고 기계를 우측에 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가겠죠. 계속. 그럼 결론적인 뭐냐면요, 반시계 방향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근데 내부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부재를 왼쪽에 두고 기계가 오른쪽에 있어서 베어링을 타고 갑니다. 쭉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이 트리머나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꼭 가공 방향이 부재의 외경을 가공할 때는 저기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내경을 가공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건 꼭 지켜주셔야 돼요. 뒤로 당기거나 할 경우에는 부재가 이제 저항을 느끼면서 가뜩이나 굴러가는 방향 때문에 그걸 타고 갑자기 기계가 확 앞으로 튕겨 나간다든지 뒤로 싹 밀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 주의사항이 비트는 날물 회전 방향과 공구 진행 방향이 유효하여 가공해야 한다. 이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 비트는 시계 방향이므로 작업 방향도 동일한 방향으로 한다. 여기 부분은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어감상 시계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가라는 느낌 같은데, 요거는 이제 내경을 기준으로 땄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경 기준으로. 자, 아까 콜렛 설명하고 그 다음 부속물들 설명 안 했죠? 이거 설명도 해드릴게요. 자, 라우터 부싱이라는 게 있어요. 라우터 부싱. 어떤 거냐면 아까처럼 8mm, 12mm, 12.7mm 같은 날물의 형태가 다양한데 이 콜렛이 12.7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날물은 내가 갖고 있는 게 8mm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따임이 돼 있잖아요. 같이 오므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에 해당되는 거, 콜렛은 12.7이다 하지만 나는 보유하고 있는 날이 8mm다 할 경우에는 8mm짜리 콜렛 사도 되고요. 근데 보통 사서 쓰기도 합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상으로도 두 번 묶여 있는 것보다 한 번 정확하게 체결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콜렛을 사서 쓰는 게 맞긴 해요. 근데 라우터 부싱이 있다면은 여기 안쪽 내경이 8mm짜리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외경이 12.7mm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물리게 되면 8mm 람을 껴서 장착을 하고 라우터 부싱과 함께 콜렛에 장착을 하면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연장 콜렛도 있어요. 연장 콜렛. 길이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앞에 콜렛이 또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또 이 콜렛의 이 밑부분에다가 이 콜렛에 여기에 이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결착이. 결착이 되고 또 콜렛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 있냐면요. 기계를 한번 보시면, 기계 보시면은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보시면은 라운드 비트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자 비트가처럼, 일자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날장이 좀 길면은 충분하게 내가 뭔가 이 깊이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베어링 비트였어요. 베어링 비트는 콜렛이 물릴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어떻게 하냐, 커버를 올려서 한다거나, 이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아래쪽으로 밀착을 해서 사용하겠죠. 왜냐면 바로 여기에 비트가 이렇게 물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이 조절의 제한이 좀 있거나 이럴 경우에 끝까지 다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날장을 긴 거를 사도 되지만, 얘처럼 이렇게 날장이 긴 거를 사주면 되지만, 이런 날물의 이제 날폭, 날물 길이를 좀 더 긴 거를 사도 되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연장 콜렛을 사용해서 좀 더 아래쪽으로 비트가 유치하게 돼서 살짝만 내밀더라도 작업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연장 콜렛이에요.
자, 주요 콜렛은 8, 12, 12.7의 형태이고 돼 있고 트리머 콜렛은 6mm이기 때다. 6mm다. 그렇기 때문에 라우터에 사용해서 호환해서 하기 위해서는 부싱을 사용한다 되어 있죠. 6mm 날물 트리머가 있다면은 6mm에다가 12.2나 12.7mm짜리 날물 그 라우터 부싱을 사용해서 라우터에서 사용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엣지 가공용 날물 사용 시 연장 콜렛 사용하기도 한다. 아까 얘기했던 엣지 가공용이 뭐냐면 베어링 비트 말하는 거예요. 베어링 비트가 엣지만 가공하니까 홈 비트는 가운데로 들어가고요. 그때 사용한다. 자, 이제 교재에 실려 있는 라우터 날물 교체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콜렛은 12mm로 되어 있어요. 근데 8mm, 6mm짜리 날물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부싱이죠. 그럼 이 두 개 부싱 보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도 지름은 12mm, 동일이 12mm겠지만 여기는 6mm, 여기는 8mm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호환해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싱을 쓴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아까 전에 이제 스핀들락이라고 해서 이제 얘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거 눌러준 다음에 이제 스팬으로 갖다가 이제 체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날물이 체결됐고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 거. 일련의 순서인데 요거는 이제 직접 다들 해보셔야 돼. 한 번씩은 꼭 해보실 거예요. 자, 넘어가 보면은 라우터 테이블이 있네요. 라우터 테이블.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라우터 테이블은 또 실습이나 이제 현장에 와서 수업하실 때 위주로 다룰 거예요. 왜냐면은 조금 더 이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는 저희 개인적인 이제 지식 전달하는 부분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간단한 명칭만 한번 보도록 하죠. 집진 후드가 있고요. 일단은 이름 쉐이퍼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쉐이퍼. 이렇게 아예 호환해서 파는 것도 있고요. 직접 여기 정반과 다리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아래쪽에 이제 라우터가 이게 덩어리가 이제 붙어 있는 거죠. 비트가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패더보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 펜스가 있고 조절하는 거죠. 거리 조절하는 거고 마이터 지그도 있어요. 여기 마이터 지그 슬롯 보이시죠? 패더보드도 그 슬롯에 타고 움직이네요. 그리고 전원 스위치도 있고. 패더보드는 보게 되면은 그때 설명 잠깐 드렸을 텐데 빗살 무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부재가 갈 때는 그냥 또 자연스럽게 밀려 나갑니다. 밀려 나가는데 반대로 올라가면은 하나 패더보드가 다 얘를 못 가게 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재가 뒤로 튕기지 않게 해줍니다. 부재가 뒤로 튕기지 않게. 그래서 패더보드 쓰는 거예요. 자, 얘가 왜 이렇게 빗살이 이쪽으로 되어 있냐면요. 얘 운동 방식이 시계 방향이잖아요. 그걸 뒤집어 까면은 저기 반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이렇게. 그죠? 위에서 봤을 때는 시계 방향이면 반대로 엎었었기 때문에 비트가 여기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기. 그럼 당연히 반시계로 돌 테고 그러다 보니까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패더보드 빗살 무늬가 다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확실히 이제 현장 수업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라우터 테이블은. 자, 주의사항 간단하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안전 장구, 작업복, 보안경, 안전화, 마스크 등을 반드시 착용한다. 당연합니다. 모든 작업할 때는 필수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흘러 기계에 끼이지 않도록 단정히 한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이제 이렇게 묶지 않고 작업할 경우에는 아래로 이제 흘러내리죠. 그러다가 이제 회전하는 물체 기계에 끼어버리게 되면은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꼭 단정히 한다. 또는 모자를 착용해서 머리가 흘러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물 교체 시에는 장갑을 착용합니다. 왜냐면은 날물을 낄 때는 항상 날물 그 초경 팁 부분을 자꾸 손으로 잡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갑을 꼭 착용하고요. 작업 시에는 장갑 착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업할 때 날물에 장갑이나 올이나 이런 게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작업 전 정리정돈을 한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얻고자 한다. 라우터는 어떤 날물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렇게 라운드. 아까 얘기했죠? 일자 비트 아니죠? 챔퍼 비트. 챔퍼 비트 뭐였죠? 45도 비트였고 라운드 비트. 이 비트의 형태가 라운드냐
비트가 라운드 오버네요. 그죠? 정답은 라운드 오버 비트죠. 풀이 잠깐 보시게 되면은 챔버 비트는 45도라고 했고요. 라운드 비트로 작업하면 비트가 라운드인 거로 작업하면 목재는 반대로 이렇게 온프 페어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오목하게 라운드를 하고 싶으면 라운드 오버 비트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라우터 사용 방법을 서술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날물 교체 시 콜렛에 맞게 날물을 변경하여 체결하였다. 부싱을 사용할 수도 되지만 콜렛에 맞게 날물을 새로 사도 되죠. 그 다음에 날물의 회전 방향을 고려하여 외경 작업 시 반시계 방향으로 작업하였다. 회전 방향을 고려해서 외경 작업 시 외경이 언제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반시계. 그 다음에 내경은 시계 방향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작업 시 손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였다. 작업 후 정리정돈을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정답은 뭐죠? 그러면 잘못된 것은 3번이죠. 아까 전에 날물을 교체할 때는 장갑을 끼지만 작업 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지 말아라 했어요. 그죠? 자, 마지막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라우터 비트의 종류는 크게 엣지를 가공할 수 있는 베어링 비트와 베어링이 달려있는 거, 홈을 가공할 수 있는 홈파기 비트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날물 교체 시에는 장갑을 꼭 착용한다.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는요, 그만큼 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비트는 콜렛에 맞는 비트를 사용하여야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싱도 가능하죠. 부싱도 가능하다. 공구 진행 방향은 외경은 반시계 방향, 내경은 시계 방향으로 작업해야 한다. 이걸 또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작업 시에는 회전하는 공구이므로 장갑, 머리카락, 소매 등에 주의해야 된다. 이것도 주의해야 된다. 안전사항에 아주 꼭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가장 크게 익혀야 될 거는 베어링과 홈파기 비트가 있는 거구나. 날물 교체 시에는 꼭 장갑을 착용해야 되구나. 콜렛에 꼭 맞아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을 신경 써야 되는구나. 그 이외에 이런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장갑이나 머리카락, 소매 같은 것도 주의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아시게 되면은 라우터 작업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